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 이석증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궁금점이 많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석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미국의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즉 이석증 진료 지침을 오늘 한글로 번역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석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근거 중심 의학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진료 지침은 2017년에 나온 미국의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발표한 양성 돌발성 두이현운, 즉 이석증 임상 진료 지침입니다. 저 의사들이 이런 걸 보고 진료를 하는 거죠. 사실 양이 수십 페이지 많아가지고 내용은 엄청 많고 요거를 제가 적당히 보기 쉽게 요약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면 환자분들 교육용으로 자료가 나온 게 한 3페이지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번역해가지고 링크도 걸어놓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성 돌발성 두이현운, 즉 이석증은 뭐냐? 뇌에 있는 이석이 방구리관으로 이동해서 머리를 움직일 때 비정상적으로 어지러움이 생기는데, 양성이라는 말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돌발성이라는 말은 짧고 갑작스러운 발작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이석증, BPPB가 이석증입니다. 최대 40%까지 있다고 하고요. 고령에서 특히 흔하고 비교적 간단한 문진과 이석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MRI나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요 증상은 머리를 특정 각도로 움직일 때 빙글빙글 도는 느낌, 어지러움이 1분 미만으로 짧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메스꺼움 증상이 있다. 최근에 어떤 환자분도 어지러운 건 별로 안 심한데 자꾸 메스꺼리고 토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석증의 검사는 이제 딕솔파이크라고 해서 하는 검사가 표준 검사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좀 더 보기 좋게 제가 직접 촬영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으로 45도 돌려서 이렇게 머리가 젖혀지게 뒤로 누워보고, 왼쪽으로도 45도 돌려서 머리가 젖혀지게 누워서 눈동자 떨림, 눈동자가 위로 튀면서 회전을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이런 환자분들의 안진 검사 소견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평 방구리관 이석증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서 오른쪽 한번, 또 바로 누워서 왼쪽 한번,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서 안진의 형태를 관찰하면 되는데, 바닥을 뛰는 방향과 하늘로 향해서 튀는 방향에 따라서 방구리관 이석증이냐 팽대부른정 이석증을 좀 나눠서 볼 수 있고 치료도 좀 달라집니다. 이석증 외에도 다른 병들이 비슷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니에르 병이나 전정신경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기는 뇌경색이라든지 일과성 허혈 발작, 손의 병면 등에서도 머리를 돌릴 때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 검사 소견을 잘 관찰해야 돼요. 저도 최근에 진단했던 어떤 분이 분명히 고개 돌릴 때 약간의 안진이 보여서 이석증 가능성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어지러움 정도에 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균형장애가 조금 더 심해 보여서 나이도 많으셨고 MRI를 권유를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뇌경색이 나와서 급하게 응급실로 보냈던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진찰을 해봐야 되고요. 기립성 저혈압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약물 부작용, 경추성 어지럼, 두부 외상 후 어지럼, 이런 것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석증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부 외상, 다쳐서 생기는 이석증은 여러 방구리관에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치료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석증에서는 MRI나 CT 같은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이석증이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다거나 검사 소견이 조금 이상한 경우에 영상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석 치환술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래서 후반고리간 이석증은 애플리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그걸로 잘 안되면 시몽 방법 쓰기도 합니다. 애플리 방법 사진을 보여드리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뒤로 눕고 왼쪽 보고 바닥 보고 일어난다. 간단합니다. 이전에 제 영상에 이런 후반고리간 이석증 치료는 몇 개나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시몽법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반대로 돌려서 누웠다가 이렇게 180도 넘어가는 것이고, 역시 제 이전 영상에 후반고리간 이석증 치료 영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수평반고리간 이석증 치료는 바베큐 방법 제일 많이 씁니다. 옆으로 보고 정면 보고 옆으로 보고 이제 반대편 보고 바닥 보고 일어난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고, 쿠포니 방법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석증 치료 후에 자세 제한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입니다. 저도 사실 간단한 자세 제한을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석증 걸려도 오래 누워 있지 말고 빠르게 일상생활을 복귀해라, 너무 이석증 때문에 자세 제한 많이 하지 마라 라고 설명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진료 지침에서도 예전에는 이석 치환술 후에 일정 기간 고개를 숙이지 말라, 누워있지 말라, 빠른 머리 움직임 하지 말라, 이런 각종 제한이 있었습니다. 밑에 그림도 다른 이석증 교육 사이트에서 제가 따왔거든요. 이런 이제 등받이 의자에 대고 잠을 자지 침대에 누워 자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지침에 따르면 시술 직후의 자세 제한이 의미 있게 이석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근거 중심 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이석증 환자는 그렇게까지 자세 제한을 강조드리진 않고, 한 달 이내 2번, 3번 재발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베개를 좀 많이 높이라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약간 높이는 정도, 내가 목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만 베개를 높이면 충분하고, 고개 숙이면 어지럽긴 하겠지만 그게 이석증 자체를 더 악화시킨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자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간혹 이석증 환자분들 진료실 들어올 때부터 목에 빳빳하게 딱 힘주고 이렇게 걸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2차적으로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또 어지럼에 대한 이석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불안장애 증상이 또 오기도 합니다. 꼭 지켜야 할 제한 자세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증 진단은 확실한데 이석증 치료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심하게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자세 이렇게 돌리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면 관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보고 다시 치료를 시도하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많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이석증은 대부분 한 달 이내 한 45에서 50% 정도 자연 소실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반 정도는 치료가 자연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니까 가능하면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지러움 기간 동안 넘어지거나 삶의 질 저하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석증 이제 애플립 방법 같은 직접적인 치료 외에 이석증 습관화 운동 같은 것도 선택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내가 이석증을 병원에 못 가서 자가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석증 습관화 운동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습관화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올려놓았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이석증은 기본적으로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석증은 원래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만성 현기증 관리에만 가끔 사용되지만 이석증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히려 졸림이나 자세 불안정 등의 부작용으로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권장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석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한 달 내에 재방문을 해가지고 증상이 좋아졌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한번 치료했는데 잘 안 나으면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것도 도움됩니다. 실제로 오늘 온 환자분도 일반적인 애플리 방법으로 치료가 잘 안 돼서 시몬 방법을 하니까 한 번에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다른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이제 치료가 실패하면 이런 것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넘어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정리하면 이석증은 가장 흔한 말초성 어지럼의 원인이고, 이석 치환술을 하면 한두 번의 치료로도 대부분 빨리 좋아진다. 자세 제한은 근거 부족이니까 더 이상 공고하지 않습니다. 한 달 이내 추적 관찰을 꼭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간혹 이제 병원에 안 가고 혼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2달, 석 달, 심지어 1년씩 고생하는 분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위치와 이제 위치, 치료 중심의 치료로 대부분의 이석증은 효과적으로 해결됩니다. 해당 진료 지침 뒷부분에 보면 환자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제가 이제 글 이제 상세 보기 그리고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 블로그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거기 가서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PDF 파일도 올려 놓을 테니까 출력해서 읽어 보셔도 됩니다. 이석증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석증은 매우 흔하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뚜렷한 원인 없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외상, 편두통, 다른 뇌의 질환, 대표적으로 메니에르병 같은 게 있고요. 당뇨병, 골다공증 혹은 장기간 누워있는 수면 장애나 수술 후 회복 등과 관련해서 이석증이 생길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석증은 재발을 할 수가 있는데 100% 예방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치료 성공률은 높으니까 재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석 치료 단점은 크게 없고 시술 중에 치료 중에 어지러움이 유발되고 메스꺼움,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이석증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논문에 나온 진료 지침에 나온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남겨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도 답을 대신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